근력 감소로 황미순 할머니는 이제 3층 정도의 계단은 아예 못 오르신다고 합니다. 예전엔 아파트 5층까지도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셨는데 요즘엔 2층도 버겁다고 하시네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 없던 분인데 말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근력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나이와 함께 근육량이 감소하는 이 근감소증은 질병입니다. 오늘 10분만 투자하시면 사망률까지 높이는 근감소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가정의학과에서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온 백건우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와 30일 만에 이 근감소증을 막고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귀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모든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근육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라는 말 오늘 확실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란을 많이 드셔도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단백질은 절반 이하일 수 있다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먼저 왜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 완전히 납득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최신 설비를 갖춘 공장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노후화가 진행되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우리 소화기관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단백질을 잘게 부어주었는데 나이가 들면 위산이 30%에서 50%까지 줄어들어요. 마치 강한 세제가 부족해서 때가 잘 빠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 효소가 감소한다는 점이에요. 췌장에서 나오는 단백질 분해 효소들이 젊을 때보다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단백질이 아무리 좋아도 이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세 번째는 장의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장의 융털이라고 하는 작은 돌기들이 나이가 들면서 짧아지고 개수도 줄어들어요. 이 융털들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일꾼들인데 일꾼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계란 2개를 드셔도 20대 때는 거의 대부분이 근육으로 갔지만 70대가 되면 절반도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에너지로 쓰이거나 배출되어 버려요. 아깝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소화가 안 돼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더 줄이신다는 거예요. 이건 악순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더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80%가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밥은 잘 드시는데 정작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근감소증으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뼈도 약해집니다. 심지어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흡수 설계라는 개념입니다. 흡수 설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분들의 소화 특성에 맞춰서 어떤 단백질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를 과학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이미 부드럽게 처리된 것과 딱딱한 것, 어느 쪽이 소화하기 쉬울까요? 당연히 부드러운 것이죠. 또 혼자 먹는 것보다 소화를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 같은 돈을 들이고도 훨씬 효과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마치 같은 씨앗이라도 좋은 토양에 심으면 더 잘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좋은 단백질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3가지 핵심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소화가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위장에 부담을 주면 소용없어요. 특히 위산이 적고 소화 효소가 줄어든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미 어느 정도 분해된 형태의 단백질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생고기보다는 건조하거나 발효된 형태의 단백질이 좋아요.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느슨해지고 발효 과정에서는 미생물들이 미리 분해를 도와주거든요. 두 번째 조건은 단백질 외에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 혼자서는 근육을 만들 수 없어요.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과 비타민 B군이 함께 있어야 제대로 활용됩니다. 벽돌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시멘트도 있어야 하고 철근도 있어야 하고 못도 있어야 튼튼한 집이 됩니다.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조건은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꾸준히 드실 수 없잖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매일매일 드셔야 하는 거니까 가격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좋은 것을 찾아야 해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단백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단백질 보충제들은 대부분 비싸고 인공 첨가물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일반 고기류는 소화 부담이 크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환자분들께 권해드린 결과 3가지 천연식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이에요. 이 3가지가 왜 특별한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건새우는 건조 과정에서, 황태는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검은 콩은 발효나 싹 틔우기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져요. 이게 바로 자연이 만들어준 흡수 설계인 셈이죠. 또한 이 3가지는 모두 단백질 외에도 시니어분들에게 꼭 필요한 다른 영양소들이 풍부합니다. 건새우에는 칼슘과 아연이, 황태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검은 콩에는 항산화 성분과 마그네슘이 들어 있어요.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으려면 소고기나 연어보다 훨씬 저렴해요. 특히 우리나라 식문화에 익숙한 재료들이라 요리하기도 쉽고 보관도 간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좋은 재료들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 차이예요. 같은 건새우라도 혼자 먹는 것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슈퍼 단백질인 건새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새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정말 시니어 분들을 위한 맞춤형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새우 한 줌,
그러니까 약 20g 정도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무려 15g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같은 무게의 계란보다 거의 2배 많고 두부보다는 5배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건조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새우를 말리면서 수분은 빠지고 영양소는 농축되는 건 당연하고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일어나요. 단백질 구조가 느슨해져서 소화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치 딱딱한 고무공을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말랑말랑해지는 것처럼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의 단단한 구조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적은 시니어 분들도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칼슘과 아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건새우 20g에는 우유 한 컵에 들어있는 칼슘과 맞먹는 양이 들어있어요. 아연도 하루 필요량의 거의 30%가 들어있고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칼슘은 근육 수축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 아연은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효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즉, 건새우를 드시면 단백질과 함께 그 단백질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력자들까지 한꺼번에 드시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건새우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피망 같은 채소의 비타민C가 건새우의 칼슘과 아연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특히 시금치와 함께 볶아 드시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김영자 할머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도 생겼어요. 그래서 건새우 시금치 볶음을 하루 한 번씩 드시게 했더니 3개월 후에 골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뼈 건강만 좋아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활력도 늘어나셨어요. 이전에는 오후가 되면 무기력해지셨는데 건새우를 드신 후로는 저녁 시간까지 활기차게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건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보관과 조리가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몇 달간 보관할 수 있고 볶음, 국,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국물 요리에 넣으면 시원한 맛도 나고 단백질도 충분히 우러나와서 일석이조입니다. 국물로 드시면 수분 섭취도 함께 되니까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하고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해요. 또 염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건새우 한 줌, 약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약 4분의 1을 채울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슈퍼 단백질인 황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태는 정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식품이에요. 특히 소화가 약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보약과 같은 존재입니다. 황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명태를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 말리는데 낮에는 녹고 밤에는 얼고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이 바로 마법 같은 일을 만들어내요.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명태의 근육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단백질 구조가 스펀지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위산과 소화 효소가 부족한 시니어 분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황태의 단백질 소화율은 90%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일반 생선의 소화율이 8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높은 수치예요. 황태 한 마리, 그러니까 약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80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무게의 닭가슴살보다도 많은 양이에요.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어서 칼로리 걱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황태의 진짜 장점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B군이 정말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B12는 하루 필요량의 200% 이상이 들어있고 엽산도 풍부합니다. 왜 이게 시니어분들에게 중요할까요? 비타민 B12는 신경계 건강과 혈액 생성에 꼭 필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흡수가 어려워지는 영양소예요. 그런데 황태에는 이미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들어있어서 정말 귀중한 공급원이 됩니다. 또한 황태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타우린은 심장 건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태국 한 그릇 드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조리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건 황태국이죠. 황태를 찢어서 물에 우려내기만 해도 진한 육수가 우러나와요. 여기에 무나 콩나물을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무와 황태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소화를 더욱 도와주거든요. 마치 소화제를 따로 드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박정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기를 거의 드실 수 없었어요. 단백질 부족으로 체중이 많이 줄고 기력도 떨어졌는데 황태국을 꾸준히 드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황태는 소화가 워낙 쉬워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도 부담이 없었고 부드러운 국물 형태라 더욱 좋았어요. 석 달 후에는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황태의 또 다른 장점은 염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파는 국물과 달리 집에서 직접 우려내면 염분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보관도 간편합니다. 건조 상태로 구입하면 상온에서도 몇 달간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사용하면 되니까 경제적이기도 해요. 황태 요리의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불린 다음 요리하시면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우려내서 냉장 보관하면서 며칠에 걸쳐 드셔도 좋아요.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슈퍼 단백질인 검은 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을 스마트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단백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단백질이 근육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혈관 건강까지 챙겨주거든요. 검은 콩의 가장 큰 특징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검은 콩을 검게 만드는 색소인데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함께 늙어가잖아요.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드셔도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지 않아요.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천연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검은 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36g 들어있어요. 이는 같은 무게의 두부보다 4배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검은 콩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에요. 특히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건 근육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쌀이나 밀 같은 곡류에는 라이신이 부족한데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단백질 조합이 됩니다.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가 어려웠는데 검은 콩밥을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다리 부종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기력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또한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폐경 후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공급과 함께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검은 콩을 드실 때는 들기름과 함께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들기름에 오메가3 지방산과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혈관 건강에는 물론이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법도 다양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검은 콩밥입니다. 쌀과 검은 콩을 3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되어요. 처음에는 비율을 낮춰서 시작하시고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검은 콩나물도 좋은 선택이에요. 콩나물로 기를 때 발화 과정에서 단백질이 더욱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하거든요. 또 비타민C도 새로 생겨서 영양가가 더욱 높아집니다. 검은 콩 두유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액체 형태로 드시면 부담이 적어요. 집에서 만드실 때는 불린 검은 콩을 믹서에 갈아서 끓인 다음 체에 걸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검은 콩을 처음 드실 때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룻밤 충분히 불린 다음 껍질을 벗겨서 드시거나 두유 형태로 드시면 괜찮아요. 또 검은 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통풍이 심하신 분들은 양을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양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검은 콩의 또 다른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으려면 고기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또 보관도 쉬워서 마른 상태로 사두면 1년 이상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삶은 검은 콩 기준으로 약 50g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4분의 1 정도를 채울 수 있어요. 검은 콩밥으로 드시면 이 양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실지 구체적인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일 동안 단계별로 따라하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에서 10일차 적응 기간 첫 열흘은 여러분의 소화기관이 새로운 단백질들에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아침에는 황태국 한 그릇으로 시작하세요. 황태 20g 정도를 미지근한 물에 불린 다음 무와 함께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소화가 쉬워서 아침 식사로 딱 좋아요.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드세요. 처음에는 쌀과 검은 콩을 5대1 비율로 시작하시고 익숙해지면 3대1로 늘려가세요. 밥이 약간 검은색이 되는데 이게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에는 건새우 시금치 볶음을 드세요. 건새우 10g과 시금치 한 줌을 참기름에 볶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소화 상태를 보시고 점차 늘려가세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식후 커피를 30분 늦춰 드시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식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10일에서 21차 본격 적용 기간. 이제 소화에 적응하셨으니 본격적으로 좋은 궁합을 활용해 보세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아침 황태국에 물을 꼭 넣으세요. 무의 소화 효소가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 황태를 조금 더 오래 우려내서 진한 국물을 만드세요. 점심 검은 콩밥에는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드세요.
오메가3와 안토시아닌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밥 비율도 3대1로 늘리세요. 저녁 건새우 볶음에는 시금치뿐만 아니라 피망이나 브로콜리도 추가해 보세요. 다양한 비타민C 공급원이 칼슘과 아연 흡수를 더욱 도와줍니다. 이 시기부터는 간식도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오후에 출출하면 검은콩 두유나 황태 육수를 드시는 거예요. 과자나 빵 대신 건강한 단백질 간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21일에서 30일차 완성 기간. 마지막 열흘은 분배 섭취를 완성하는 시기입니다. 하루 3번 식사와 한 번의 간식으로 단백질을 골고루 나눠서 드세요.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예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벼운 운동도 추가해 보세요. 하루 20분 정도 걷기와 5분 정도 균형 운동을 하시면 단백질 활용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모든 분이 같은 방법을 쓸 수는 없겠죠.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소화가 예민하신 분들은 모든 것을 국물이나 죽 형태로 드세요. 황태죽, 검은콩 두유, 건새우 가루를 국에 넣어서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일주일 장보기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황태 한 마리 3,000원, 검은콩 500g 2,000원, 건새우 100g 5,000원이면 일주일치 단백질을 해결할 수 있어요.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대신 검은깨나 연어 통조림 같은 대체 식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건새우 대신 멸치나 북어를 사용하세요. 효과는 비슷하면서도 알레르기 걱정이 없습니다. 체감 포인트와 자가 점검. 7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14일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수월해지고 28일 후에는 전체적인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실 겁니다. 간단한 자가 점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자에서 일어나기, 양말 신기, 높은 곳 물건 꺼내기 이 세 가지가 예전보다 쉬워지면 성공한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 질병은 올바른 식사 전략으로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핵심은 먹는 양이 아니라 도달하는 양입니다. 시니어분들의 소화 특성에 맞춘 흡수 설계가 바로 해답이에요.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세 가지 슈퍼 단백질은 소화가 쉽고 보조 영양소가 풍부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건새우는 시금치와 함께, 황태는 무와 함께, 검은콩은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30일 실천 플랜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약국보다 밥상이 먼저라는 말 이제 이해하시겠죠? 비싼 건강보조식품보다 우리 식탁 위에 이 세 가지가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통풍, 신장질환,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해주셔야 완벽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자가 근력 진단법과 운동 없이도 근력을 올리는 생활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